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애국가 때문에 귀화 면접 시험 줄줄이 탈락입니다. 귀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신청자 가운데 적게는 2~3차례, 많게는 6차례, 9차례 탈락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분께서 먼저 인사하시죠. 네, 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2기 멘토 박연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이주동포 정책연구원 원장 곽차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박연희 멘토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사통 프로그램 한국 이민 귀화 적격 과정을 이수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합격했습니까? 네, 합격을 겨우 했습니다. 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100점 만점에 60점이 아마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서 81점 정도. 80점 겨우 합격된 건 아니고 뭐 월등히 합격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죠.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뭐 100시간 공부 그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100시간을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8시간 낮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4시간 연속해야 되는 게 그게 너무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100시간을 그냥 화면에서 내가 뭐 잠깐 물 마신다, 잠깐 뭘 먹는다, 화장실 간다 이걸 다 그 수업 시간에 안 넣어줘요. 잠깐이 없으면 그건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 체험을 하고 시간 때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또 뭔가요?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생소한 단어, 생소한 글자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 교육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해하는 게 쉽지 않고 그 시험을 보려면 이걸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걸 외워야 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박연희 멘토님께서 좀 어렵다 하면 모든 분들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귀화 시험 피규어 면접 한국처럼 이렇게 합니까? 다른가요? 다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우리 다른 나라,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 미국을 한번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이제 총 9개의 절차가 있는데, 그걸 좀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맨 처음에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내가 귀화 자격이 되니까. 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서에 내가 자격이 됩니다 하고 신청서를 넣는단 말이죠. 그럼 넣으면은 이제 당신 언제 면접 보러 오라 이렇게 면접 날짜를 정해줘요. 그럼 이제 면접 날짜를 가가지고 그날 우리처럼 뭐 귀화 필기 시험 같은 거 그날 하고 면접도 그날 당일날 다 해버립니다. 예. 하루에 다 진행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가면은 이제 필기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을 보는데 총 10개의 문제를 봅니다. 10개의 문제를 주는데 이 10개의 문제는 미리 미국 정부에서 100개의 문제 은행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공개를 해요. 다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 미국 시민이 되려면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요 100가지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걸 100개를 다 줘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딸딸딸딸 외우면 됩니다. 그럼 외우면 그 중에서 10개를 물어보는데 그 10개 다 물어보면 그 중에서 8개만 딱 맞히면은 통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면접은 이 신청서가 진짜 본인이 맞나? 그리고 이 거짓말로 쓴 거 아닌가?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요. 예. 확인을 하고. 본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렇게 하는데 영어도 뭐 아주 기본적인 소통만 하면 밥 주세요. 이거 얼마예요? 이 정도만 하면은 통과.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이죠. 그런데 더 극한 거는 미국에서 20년 이상 살고 만 55세 이상 된 사람은 영어 안 해도 돼요. 통역관을 옆에 붙여가지고 통역관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건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죠. 왜? 미국에서 20년 정도 산 사람이면은
미국 생활에 익숙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 문제 중요한 100개라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교과서만 이렇게 6, 7개가 돼요. 네. 그 안에 내용이 너무 많은데 뭐 이제처럼 우리한테 뭐 10개, 5개 이렇게 문제를 줘야 되는 문제가 없고 그냥 이 교과서를 달달달 내용을 다 외워서 어느 문제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도 안 나오고 문제를 안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 두꺼운 책 안에 있는 네. 내용이 아닌 걸 물어보고 시험을 내버리고 네. 그러면 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 거의 다 합격 되겠네요. 그럼요. 10명이 시험을 보면 1명 정도가 떨어집니다. 10명이 시험 보면 그날. 합격 그러니까 90%. 예, 거의 90%. 그리고 당신이 오늘 시험이 되고 오늘 면접에 다 통과됐다는 그 자리에서 시험관이 알려줍니다. 그 자리에서? 네, 그 자리에서. 하면서 이튿날에서 통과하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시험이며 면접 당일날 합격 여부도 당일날. 그럼 미국은 아주 그 쉽다. 예, 한 번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만약에 한 사람 떨어지면 이 사람 2달 있다가 다시 와서 시험 보게 합니다. 그 떨어진 것만 시험 또 봐요. 다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쉬워. 그건 여기서 상상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있으니까 신청서가 옳다라고 돼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거 확인되면은 세금을 잘 냈느냐, 미국에서 범죄 저지른 거 없냐, 성실하게 잘 살았냐, 건전한 시민으로 잘 살 것 같으냐, 이것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맞아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무덤성을 아, 떨어뜨리기 시험이다. 네. 자, 직접 그 시험에 합격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 후배들을 할까요? 그 이중민들한테 이제 뭐 조언을 해준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뭐 중국에서나 뭐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이게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외우는 것도 알고 외우면 이게 머릿속에 남아요. 근데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걸 모르고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가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대로 문제가 안 나고 자꾸 이게 다르게 살짝 돌려놓으면 더 답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우선 이해를 해라. 이 단어에 대한 이해나 이 역사에 대한 이해를 안 하고 아무리 외워도 들어가면 장소에가 백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외우는 걸 제창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모르는 걸 배웠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또 머릿속에 안 남아요.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10개가 들어갔다면 8개가 빠지는 그런 형상이에요. 근데 이거 반복을 안 한다? 그래서 저는 반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면접 시험 칠 때는 좀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강심장이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좀 이거 이미 시험을 이렇게 친다고 할 때는 강심장을 가져라. 제가 지금 시험 볼 때도 면접관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막 뭐 다그치거나 이러지도 않은데 그냥 서기만 하면 덜덜덜 떨리는 돼요? 그거보다 또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해야 돼. 가사 4절까지 머릿속에서 돌려줘야 돼.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오늘은 내가 꼭 합격할 것이다 이런 신심을 갖고 좀 면접관 앞에 서라. 스스로 자신심을 가지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맹목적으로 외울 것이 아니라 이해하라.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라. 네. 그리고 좀 큰 마음가짐 가져라. 강심장 가져라. 뭐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말씀 같은데,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법무부는 애국가 음정이나 박자, 어색할 시 가사를 암송하게 하거나 손으로 쓰게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답니다. 그런데 왜 면접관들은 음정, 박자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또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더 그렇게 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확실하게 외우고 오셔. 뭐 이렇게 한답니다. 또 왜 그렇게 할까요? 글쎄요. 네. 우리가 뭐 방송을 보다 보면 자기 노래를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던 노래 가수들도 가사를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하물며 면접관이 앞에 3명 앉아 있죠. 네. 앉아 있는 앞에서 똑바로 기립해서 서서 부동자세로 서서 애국가를 부르라. 이러면은 거기다 또 경례자설. 거기도 경례자설을 이렇게 하고 부르라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떨리게 돼 있고 잘 배웠던 가사도 다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감각이라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예, 어떤 사람은 참 그야말로 한번 탁 노래 들으면 탁 부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면 무조건 노래 잘하는 사람만 맞아요. 또 대한민국 국적 따고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가를 서서 불러라는 건 없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 탁 통과되면은 당신 통과됐으니까 이제 뭐든 며칠 날 와서 이제 선서식 하라 이렇게 옵니다. 그럼 선서 우리 미국에 대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선서하고 난 다음에 그 했던 사람들 몇백 명이 다 같이 일어서서 다 같이 미국 국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는 못 불러도 상관없어요. 차차차차 살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음정 틀리고 박자 고치고 했다고 떨어뜨리면 이거는 뭐 노래 자랑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우스꽝스럽고 저 어떻게 하면 코미디 같은 그런 귀화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삐딱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찌 보면 우리가 단단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음정 박자를 중시하고 우렁차게 불러라고 마치 그 오디션 보는 것처럼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이 그 사통시험을 합격해야만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멘토님께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여기에 대해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 이주민들이 그거 공부해서 합격된다는 게 너무 어렵다. 왜 굳이 합격돼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이 있었는데 제가 시험을 합격하고 보니까 저는 이제 법무부에 너무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만약 한국 사회에 대해 뭐 역사, 문화, 역을 아무것도 이 시험이 아니면 또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많이 불편했을 거고 내 자신이 뭔가 살아가는데 잘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찬성표에 한 표 던집니다. 찬성이. 만약 내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이 기초적인 거, 사통이 시험에 많이 점수를 땄다가 중요하죠. 이 기초적인 거는 꼭 배워야 한다. 이걸 모르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좀 부끄럽지 않냐. 저는 그래서 찬성하는 부족이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애국가를 나는 1절만 부르면 아주 쉬워요. 1절에서 4절까지 외워갖고 이 면접관이 몇 절을 부르라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싫었어요. 근데 내가 시험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이러고 보니까 평소와 달리 애국가가 나오면 좀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완전히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국 시민으로 되겠다 약속했고 국적을 따겠다 약속한 분들은 애국가는 음정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찬성합니다. 박 의원님 멘토님께서는 이거 필요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또 원장님 입장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박영희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좀 심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어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성실하게 사용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한국에 세금 잘 납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지. 법의식이라든지 이게 중요하지. 지식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대한민국 시민을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은 미국식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한 100문제 정도 해서 담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숙지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만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된다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찬반 있는 것 같은데 양쪽에 다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원장님 쪽의 얘기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수민 입장이지만 좀 너무 좀 어렵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그 면접 시험관들이 공부 범위를 벗어난 질문을 가끔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된 판입니까? 아까 우리 박영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 면접 시험관들이 이 내용 안에 있는 거 자기가 다 공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어떤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몇 퍼센트 비율로 지금 앞에 국적 귀화 시험 통과돼 가지고 적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아서 그런 된 경우에는 조금 떨어뜨려줘야지만 이 정부 법무부에 있는 그 국적 저 심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덜 힘드니까 이번에는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일부러 좀 그런 문제를 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동포들이 이렇게 갔다 오셔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이 이 시험 책에 있나 뒤져보면 저도 아무리 봐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많이 잡수신 우리 필기시험이 면제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만 60세 이상인 분이죠. 네. 이런 분들은 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필기시험을 면제할까요? 그만큼 아까 전에 뭐 10개를 배운 80%가 머릿속에 다 빠집니다. 이게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모두게 이제 그런 연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필기시험을 면제시켜줬다면 그 의도가 뭐냐? 그렇게 복잡한 거 어려운 건 그런 건 당신 알 필요 없고 그냥 면접만 오세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면접 당일날 그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그걸 뽑아서 물어버리면은 차라리 필기시험을 처음부터 보든가. 공부도 안 하고 있던 사람은 어려운 사람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60 넘은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태극기에 근곤 가미가 있습니다. 근은 뭐고 고는 뭐고 감은 뭐고 이는 뭡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80~90% 근곤 가미가 뭔지 모를걸요? 그러면 묻는다 하면 사실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렇게 골탕 먹이는 시험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드리기 위함이다. 그건 개인적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내국인도 모르는 이런 상식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상품 뭐냐, 그 다음에 개화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개화기란 말 자체를 이 시험 보는 분들이 잘 몰라요. 개화기가 무슨 말인지. 그 뭐 한국의 저출산 문제, 뭐 해법이 뭐냐, 이건 전문가들도 말하기 어려운데 시골에서 온 분들한테 뭐 이런 질문한다, 그건 너무 엉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사람들 대상에서 한 30~40명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진날에 뭐 먹냐. 아십니까? 하진날에 뭐 먹냐. 하진날 뭐 저녁밥 먹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노인층이든 젊은층이든 뭐 중간층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뭐든 모르더라고요. 100%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수민한테 물어봐요. 면접시험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진날에 뭐 먹냐. 핵감자를 먹었답니다. 핵감자를 감자를 매일 먹는 핵감자를 하시에도 꼭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보리고개 시대에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질문이나 한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뭐 생각되고 아무튼 대한민국 모든 행사에 애국가 제창 1절만 부릅니다. 제가 뭐 4절까지 부르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면접 시험에서 굳이 4절 가운데 골라서 부르게 하는지 의문스럽고, 면접관들은 왜 법무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또 제멋대로 신청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지, 애국가도 그렇거니와 또 내국인들도 모르는 질문을 합격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치 떨어뜨리려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앞으로 귀화 시험 보는 분들한테 좀 어떤 지도의 역할,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의 귀화 시험 보시는 면접관님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행사 애국가 제창은 1절만 부릅니다. 4절까지 혹은 골라서 부르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왜 면접 시험에서 굳이 골라서 부르게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면접관들은 왜 법무부 지침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신청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지 애국가도 그렇거니와 내국인들도 모르는 질문으로 합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치 떨어뜨리는 것이 의문인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화 신청 면접을 보내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